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날아라 슛돌이! 하늘을 나는 드론을 이용한 축구대회가 전국 최초로 영월에서 열립니다. 제1회 영월 드론 축구대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미국인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사랑한다는 한국인, 일명 얼주가의 나라 한국에도 에스프레소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커피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선 아메리카노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춘천의 에스프레소 바를 찾아가 에스프레소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를 자랑하는 도시 속초. 속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뜨고 있는 영랑호로 여름 여행 떠나보면 어떨까요? 영랑호에서 즐기는 승마 체험과 말을 타며 시도하는 활쏘기까지, 그리고 영랑호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찜통 같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외로워 보인다, 허전해 보인다라는 시청소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예.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우, 네. 이렇게 다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용석 씨를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용석 씨가 없는 동안 7월이 네.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지난주 날씨가 정말 더웠는데요. 거기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까지 요란하게 내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7월 폭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네요. 지난 주말이었죠. 전국적으로 정말 무더위가 펼쳐졌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또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자, 5월 20일부터 지난 7월 2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온열 질환자 수가 약 310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제 같은 기간보다 약 200명가량 더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용석 씨가 말씀해주신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에는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눈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높은 습도와 온도로 인해서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올 여름 무더위가 정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40도의 폭염이 내려졌던 2018년에 비해서 더 더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정오 시간대부터 오후 5시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활동을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중간 휴식도 잘 취해주시고 수분 섭취 잘 해주시면서 이 폭염 속에서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는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친구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은 특별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행시죠? 네, 오늘 삼행시의 주제는요, 하반기. 네, 용석 씨가 없는 동안 7월이 왔습니다. 그래요? 하반기로 정해봤거든요. 오늘 하반기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요, 저희 네.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겠습니다. 네. 명수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명수 씨는 스포츠 응원을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요. 축구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 왜 박수 안 치세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 제가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축구 너무너무 사랑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축구 팬 여러분께 2022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11월 달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도 정말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은 축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펼치는 축구 대회고요. 좀 일반적인 축구 대회랑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기대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월드컵을 앞두고
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아주 뜨거운 요즘,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에서도요, 아주 치열한 축구 결승전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축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올림픽의 열정이 부럽지 않다. 아이들의 부푼 꿈이 펼쳐지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영월 지역 초등학생들이 펼치는 열띤 승부의 현장 함께 가보시죠. 우리 선수 일동은 제1회 영월 드론 축구 대회에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자랑스러운 축구야. 하늘에 나는 공을 이용한 제1회 영월 드론 축구 대회 결승전입니다. 룰은 일반 축구와 비슷한데요. 5명이 한 팀으로 상대팀 원형 골대에 드론을 통과시키면 점수 획득. 1세트당 3분으로 3전 2선승됩니다. 드론의 메카 영월에서는 2019년부터 드론 교육과 진로 체험 등 아이들의 진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바로 그 결실을 맺는 날. 아니, 신천초 친구들은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이런 실력이 나온 거예요? 한 작년 2학기 때부터도 했고, 그리고 왜 월요일 수요일까지 했는데 대회 때문에 그 토요일에도 했는데 왜 화요일 때 화요일에 연습하려고. 혹시나 공격수들이 수비수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걔네를 못 들을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치고 빠지면 두 번째가 같은 거였잖아요. 우리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떨지 말고 그 연습한 대로 하면은 아마 우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와,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제 대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여자 친구들이 선수로 있네요. 남자예요? 여자 친구들인데 보통 축구라고 하면 남자 친구들이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여자 선수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드론은 조종할 때 가만히 있어도 되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밖에서 하는 축구는 땀 흘리면서 많이 뛰어야 되고 이건 드론 조종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온 거예요? 네. 오! 양양초 화이팅! 동래초 화이팅! 1등 가자! 옥도전원 화이팅! 양양초 이기자 화이팅! 각 팀의 포부로 치열한 결승전 가운데 어떻게 마련된 대회인지 들어봤습니다. 와, 아니 이 드론 축구 대회 열기가요 너무 뜨거워서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이 뜨거운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드론 관련 그런 산업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러 직업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월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드론 교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드론 체험 교육을 학교별로 체험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그 흥미를 좀 더 유발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도 일단 이게 대회잖아요. 그래서 또 등수를 매겨야 될 텐데. 그런데 이번 시상에 좀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1등과 2등 팀에게는 대한 드론 축구 협회 선수로 등록되는 그런 혜택과 그리고 영월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표팀으로 임명되는 그런 영광을 하게 됩니다. 드론 축구 대회가 다가 아니죠. 아이들의 흥미가 가득한 진로 체험 부스까지 진행됐는데요. 드론 시뮬레이션과 드론 조종까지 다양한 체험들이 한가득. 드론과 친해지는 시간이 준비됐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오늘 대회를 보니까요. 드론 축구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그 직업군들이 속속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개발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런 농약이나 드론 교육, 그 다음에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영월 진로 체험센터와 같이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드론에 대한 진로를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 영어를
여기를 드론의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네네. 저희 영월군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공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월 드론 전용 시험장이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영월이 유일합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많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향후 이제 드론 테마파크도 조성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다목적 드론 센터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누구나 드론의 메카 하면 영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드론의 메카는 어디? 영월! 오세요! 전날 치열한 예선을 거쳐 다음날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진행됐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 두 팀이 있었으니 신천초와 녹전초가 만났다. 자,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결승에 오른 팀은 바로 녹전초 그리고 신천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와, 일단 결승에 오른 소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녹전초부터. 저희는 피지컬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 피지컬이 우선적으로 좋아서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아요? 오! 자신만만한 모습 좋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초는? 저희는 자신만만. 너무 엄청 자신만만해요. 아, 엄청 자신감이 넘치는 팀이라고 합니다. 피지컬이 좋은 팀,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팀. 과연 결승전에서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1등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안 되겠다. 좋습니다. 이 팀의 각오는요? 저희는 그냥 1등 할 것 같아요. 미묘한 기싸움 아래 긴장감 100배. 꼭 우승하겠다는 일념으로 두 팀이 마지막 경기를 준비합니다. 자, 결승입니다. 결승은 한 번의 실수가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로 시작된 경기. 드론을 조종하는 분주한 움직임 가운데 쉴 새 없이 드론공이 날아듭니다. 하늘에서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고 치열한 접전 끝에 1세트는 7대5로 신천초 승리. 와, 아니 진짜 막상 치열한 접전 끝에 1차전은 신천초가 이겼습니다. 역전승을 했어요. 아니 보는 내내 제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는 게 너무 긴장되는 거 있죠. 열심히 하는 선수들 너무 멋집니다.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야, 우진아, 진짜 니네 저거 가지고 살짝 한번 뛰어봐. 살짝 한번 뛰어. 배터리 넣고. 너네들 좀 실적하고.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잠시 작전 타임을 갖고 다시 시작된 막판 결승 승부. 손에 땀을 준 채 응원하게 되는데요. 너무 쫄깃쫄깃해요. 공중에서 펼쳐지는 6탄전에 마치 월드컵을 방불케 하는데 과연 승부의 결과는? 신천초의 8대4 승리. 와, 신천초 이겼다! 축하해요! 뭐 지금 기분이 어떤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너무 행복한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해요? 감동받았어요. 어떤 점을 감동받았어요? 저희가 우승한 거예요. 그동안 막 연습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네.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떡해. 이거 그래도 기쁨의 눈물인 거죠? 네. 우리 같이 해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열심히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얘들아 잘했어. 꿈과 열정으로 이뤄낸 우승. 뜨거운 눈물 가운데 친구들과의 우정과 협동심도 자라납니다. 대회는 시상식으로 끝이 났는데요. 네, 2022 영월 드론 축구대회 멋진 경기를 펼쳐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하늘을 멋지게 가르는 이 드론처럼 우리 친구들의 꿈도 드론 축구와 함께 활짝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월 드론 축구 화이팅! 하늘을 가르는 드론 축구로 아이들의 꿈도 날개를 달길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 신천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니까요. 네. 저까지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드론 축구 경기를 펼치면서 아이들이 정말 서로 이렇게 우정도 좀 다지고요. 네. 또 미래를 함께 그리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네. 학창 시절을 보냈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체육 시간에 좀 한가닥 하셨나 봐요, 용석 씨? 한가닥 뭐 잘하진 못했는데 네. 제일 좋아했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사실 좋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1등을 차지한 영월의 신천초등학교 학생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또 맞아요. 2등을 했던 녹전초등학교, 3등을 했던 마차초등학교와 청룡포초등학교까지 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명수 씨가 말씀하셨던 1위를 수상한 영월 지역의 그 신천초등학교 드론 축구팀은요. 네. 영월군 유소년 드론 축구 대표팀으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월 지역 학생들 중에서 이 드론 축구계 손흥민과 같은 이 스타 대형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길 저희 365 제작진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바로 하반기입니다. 네. 하반기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요즘 SNS에서는요, 네. 탑쌓기 인증샷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탑쌓기요? 네. 탑쌓기라고 하시면 어떤 탑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회전 초밥집 가면요. 네. 그 플레이트를 쌓지 않습니까? 네네네. 색깔별로. 많이 쌓으셨나 봐요. 저렴한 거 위주로 좀 먹으면서 탑을 쌓았는데 아하. 요즘 또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네. 보면 그 에스프레소 잔을 쌓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석 씨. 그게 SNS에 핫하다는 탑쌓기 맞습니까? 저는 용석 씨가 네. 트민남이 아닌 줄 알았는데 용석 씨가 트민남이 맞았군요. 무슨 맞습니다. 남이요? 트민남은 트민남이 모르시나봐요? 뭡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군요. 남자요. 예, 예. 용석 씨가 에스프레소 잔을 쌓는 건 쌓는 거. 알았어도 예. 트민남은 아니었던 걸로 네. 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SNS에 에스프레소 잔을 쌓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준비했습니다. 과연 에스프레소의 그 매력이 무엇인지 화면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바쁘다 현대사회. 나 같은 미녀 커리어우먼한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필수지. 아, 시원해. 아, 역시 커피의 기본은 아메리카노 아니겠습니까? 아닌데요? 아니, 뭔데요? 뭐가 또 있어요, 커피에? 사실 일찍부터 커피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선 아메리카노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 유난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젠 잠시 얼주가를 접어두고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볼까요? 아, 커피는 아메리카노지. 아, 무슨 에스프레소? 아, 그거 쓰기만 할 것 같은데. 거의 한약 아니야, 한약? 아. 에이, 일단 먹어보라니까 그러네. 안녕하세요. 아, 에스프레소 한번 먹어볼까? 아,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워? 아, 메뉴판 에스트라파차토 로마노 콤파나 피에노.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뭐예요? 일단 여기는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이고요.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이고요. 에스프레소 바요? 네. 바는 술 먹는 데 아닌가요? 사실 바리스타라는 커피를 내리는 직업 자체가 바리스타거든요. 여기서 알아보는 이탈리아의 바 문화. 바는 간편한 식사부터 커피, 술까지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에서 술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바텐더, 그리고 커피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하죠. 그러면 에스프레소 한 잔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원두를 갈아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요. 요게 또 포인트라고 합니다. 설탕이나 뭐 크림 등을 첨가해서 먹으면 훨씬 더 커피의 맛을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설탕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설탕 한 스푼 위에 진하게 내린 리스트레토 원액. 사장님만의 시그니처 에스프레소입니다. 와, 전 진짜 곧 죽어도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오늘 에스프레소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과연 거의 한약 아니야, 한약? 아. 인생 첫 에스프레소의 맛은? 저는 사실 거의 한약 같은 걸 생각했거든요. 엄청 쓰겠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커피 향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느낌? 되게 고소하고 향기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고 약간 설탕이 살짝 거들어주니까 그 향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에스프레소랑 지금 제가 마신 에스프레소는 같은 거예요? 원두는 같은데요. 추출을 할 때 얼마의 굵기로 가느냐 혹은 이제 원두를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 아메리카노용 에스프레소랑 이제 에스프레소만 먹었을 때의 원두는 약간 되게 뉘앙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거 두 개를 사장님이 혹시 드셔보시고 네. 구분해 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정말요? 못 맞추면 사장님 네. 어떡하시겠어요? 맞추시면 어떡하실래요? 맞추면요? 맞추는 거죠 뭐. 못 맞추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못 맞추시면 오늘 원하시는 커피 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주 제가 여기를 아주 그냥 탈탈 털고 오늘 자 내가 이기냐 사장님이 이기냐 자 여러분 이 대결의 결과를 기대를 해주시면서 자 사장님 뽑아주시지요. 네. 사장님 뽑으면 안 되지. 아 그런 거야? 내가 뽑아야 돼요? 아니요. 커피빈 3개월 알바했었는데. 자, 바리스타의 자존심을 건 운명의 대결. 껌일까봐. 그렇게 가지 마. 굉장히 어려운 거야. 과연 사장님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사장님은 대장금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물어보실게요. 네,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오늘 틀리면 아주 상당히 지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커피 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망설임 없이 드십니다. 참고로 요 잔이 정답입니다. 쉿. 뭔가 느껴지시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미묘한 표정. 어렵다! 어려우시죠 지금? 네, 어렵습니다. 우리 사장님 과연 맞추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오래 하셨으니까 맞추시지 않나요? 맞추실 것 같아요. 이 무한 지금 손님들의 지금 기대까지 한 몸에 받고 계신데 여기서 틀리면 이제 진짜로 이제 난감해지시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정답 말씀해 주시죠. 에스프레소가 네. 요거고요. 네. 이게 일반 커피. 이게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요? 정답 말씀해 주시죠. 자, 에스프레소용 원액은 바로바로 사장님의 깔끔한 승리.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다 돈 내고 오늘 마시는 걸로. 그럼 드셔보실까요? 내돈내산 커피. 자, 여러분 에스프레소의 오늘 또 신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에스프레소 커피들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요거서부터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먼저 로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마나는요 여러분 레몬이 에스프레소에 퐁당 빠져있어요. 요거를 레몬으로 이렇게 설탕을 살살 저어서 레몬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툭 짜가지고 상큼하게 이렇게 먹는 거래요. 레몬이 들어간 에스프레소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때요? 오, 요거 되게 신선한데요? 커피가 상큼해. 커피랑 상큼함이 저는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매력으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매력 있어요, 요거. 카카오 가루가 섞여져서 그런지 되게 진한 다크 초콜릿 맛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꼼빤맛. 몽글몽글하고 달콤한 크림 너무 맛있고요. 끝에 약간 에스프레소가 살짝 올라오니까 약간 단순단순의 정석 같은 느낌? 그 밖에도 시원하게 슬러시처럼 즐기는 그라니타, 묵직한 크림 라떼의 맛, 오네로소까지. 에스프레소의 변주는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커피면 커피지 왜 에스프레소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는 그 어원이 궁금해졌습니다. 익스프레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이 된 게 증기를 통해서 고온의 압력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거가 원리다 보니까 고속열차 할 때 그 익스프레스 그 단어에서 차안이 돼서 에스프레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데미타세라는 전용잔에 마시는 게 정석인데요. 잔이 이렇게 작고 두꺼운 이유는 에스프레소의 향을 잡아두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작은 쉼표가 돼주는 에스프레소 한 잔. 쓸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또 사장님 설명해 주시는 내용대로 먹어보니까 좀 아메리카노랑은 또 색다른 매력?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에스프레소에 또 다양하게 토핑을 해서 먹으니까 되게 재밌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를 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향기롭고 고소한 맛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춘천에서 이탈리아의 감성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에스프레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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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에서 가볍게 즐기는 이탈리아의 풍미. 오늘 에스프레소 한 잔 어떠세요? 저도 사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겨울에도요 패딩 입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에스프레소의 매력을 만나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바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가 빨리 나오고 양도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근길에 들러서 이렇게 한 잔 팍 털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에 앉아서 한 잔 주문해서 커피잔 앞에 두고요. 바리스타 분하고 뭐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도 꽤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가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바 문화, 하지만 지친 일상 속에서 휴식처로 한 번쯤 다녀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의 주제는요, 바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오늘도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소식이네요. 네. 요즘 아무래도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 생각만 해도 더 짜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지로 어디를 선정을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갔다 오면 어디가 좀 특별하다, 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스팟이 어디 있을까 많이 좀 찾게 됩니다.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일단은 많이 좀 알려지고 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가끔은요, 나만의 온전히 나에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나만의 힐링 스팟을 찾는 것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용서 씨, 그렇다면 예. 고민 마세요. 오늘 그래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곳으로 떠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 영랑호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호수를 제대로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랑호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임다인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 속초. 속초 영랑호 주변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 어떠신가요? 동해바다와 설악산과 함께 속초를 대표하는 호수인 영랑호를 조금 더 짜릿하게 즐기고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하는 산책까지. 영랑호에서 신나는 7월을 맞이해 보시죠. 여기 승마장 아니에요? 저 말 타는 거예요? 대박. 와. 어머. 아니, 그러면 저 오늘 직접 말 타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말 타기였거든요. 와, 저 오늘 소원 성취하네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바로 제가 탈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말에 올라탈 수는 없죠. 기본을 배우고 말과 친해진 다음에 가능한데요. 진두리 리포터보다 조금 일찍 승마 체험을 위해 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승마 체험은 리더십을 키워주고 근력과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 아이들에겐 꽤 추천할 만한 스포츠. 공부 스트레스도 말과 함께라면 시원스레 날려보낼 수 있죠.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과 하나가 되어 한 발, 두 발. 아이들이 꽤 잘하는데요. 이제 지금 막 말을 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이렇게 말 타본 적 있어요?
저번 주에 한번 탔어요. 그러면은 말을 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떨리지 않아요? 어때요?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말 타는 거하고 말 끄는 거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말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이 친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의 방향 조정하고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자주 보기 힘든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그 말, 크기가. 책에서 봤을 때 작았는데. 그쵸. 어머, 지금 또 친한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의 방향을 조종하고 이끄는 친구, 그리고 말 위에서 말을 타고 나아가는 친구까지 말과 두 명의 친구가 한 팀이 되었는데요. 동물과의 교감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 잡아. 저쪽에도 똑같이. 이쪽에 똑같이.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을 딱 하고 오른손을 풀어주고, 그렇지. 반대로 풀어주고. 그렇지. 허리 앞으로 숙이지 말고 항상 몸은 약간 뒤로, 어깨 뒤로 약간 넘기는 듯이. 말을 타면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웠답니다. 말을 직접 이제 타보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맨 처음에는 말이 막 저를 물 것 같고 막 꼬리를 때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타보니까 안 무섭고 재밌었어요. 그 이제 말이랑 함께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좀 말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바타처럼 교감한 것 같아요. 교감했어요? 네. 이게 고삐를 잡아서 뒤로 당겨야 되잖아요. 뭔가 좀 아플까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고삐를 놓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다현입니다. 말을 타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타면서 직접 영상으로 오늘의 추억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맹구. 맹구로 정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말에 올라타는 법과 주의할 점을 열심히 배웠으니 이제 위풍당당 앞으로 전진. 똑같이. 그렇지. 자, 이제 너 혼자 타는 거다. 말을 혼자 타보니까 처음으로 혼자 타보니까 신기했어요. 며칠 전에는 다른 친구가 잡아주고 탔는데 오늘은 그 말을 조종해서 타니까 재밌었어요. 혼자 타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오면 혼자 또 타보고 싶어요. 말과 친해질 수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요거 해보겠습니다. 네. 왼발을 올리세요. 왼발이요. 왼발 올리고 네. 손을 한 손 잡으세요. 네. 오른발을 절로 뒤로 차면서 넘겨보세요. 네. 아이고. 여기서 네. 줄을 잡으셔야 돼요. 네. 감사해요. 한 번 더. 이렇게 바로 때려. 자, 한번 숙여주세요. 네. 말 이름은 뭐예요? 이 말은 흑말이고요. 네. 흑우. 흑우요? 흑우야, 잘 부탁해. 우리 흑우는 몇 살인가요? 사람 나이로 좀 많은데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네. 또 많은 저처럼 성인분들이 네. 나도 말 타고 싶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성인분들한테는 또 이 승마가 스포츠로서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승마하면은 로열 스포츠잖아요. 최고의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그 말산업 육성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상무의 모습입니다. 이곳 속초 영랑호에서는 신라시대 화랑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심신을 수련하기도 했다죠. 그랬구나. 왜 그 옛날 선덕여왕에서 나왔던 그 화랑들이 활을 쏘고 말을 타던 곳이 바로 이곳 영랑호라고 합니다. 뭐 제가 정말 화랑처럼 멋들어지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도 활 쏘기 정도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말 위에서 활도 쏘고 하는 이런 걸 정확히 뭐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마상무예라 그러는데요. 마상무예는 말 위에서 창, 활, 검,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마상무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전차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칼이나 활, 창, 뭐 월돈이 이런 무기를 다룬 거 그걸 보고 마상무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화랑들이 무예를 닦았다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활쏘기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승마 체험에 이어 활쏘기까지 배울 기세입니다. 그리고 줌통이라 그러거든요. 줌통이요? 줌통. 네. 쭉 밀어가지고 네. 요 뒤에 거 보고 온이라 그래요. 온이. 이게 이만큼 당겨져야 돼, 이만큼. 아, 이렇게 뒤로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펴주면. 저도 왜 안 나가죠? 예상대로 의욕만 앞서는데요. 에게, 이게 다예요? 제가 뭘 안 넣은 거예요? 이 손을 놔야지. 아, 네. 놔야지 안 나가는데. 어디 다시 한번. 오, 제법 잘하는데요. 아니, 이 정도라고요? 그렇죠. 와!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나름 이 손맛이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신나게 즐겼으니 이젠 영랑호 산책 타임. 아, 정말 좋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말 타기도 하고 활 쏘기도 하면서 정말 에너지 가득 넘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저와 힐링 한번 해보실래요? 쨍하니 맑은 날도 물론 좋지만 차분히 내려앉은 분위기의 영랑호는 홀로 떠나온 여행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는데요. 호젓하고 낭만 가득한 길을 걸으며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시간. 여러분도 속초 영랑호에서 조금 이색적인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속초 영랑호에서 즐기는 여름. 용석 씨 어떠셨어요? 말 탔죠. 네. 활 쐈죠. 네. 그 신라 시대 이렇게 벽화를 보면 화랑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화랑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주는 아주 괜찮은 그런 명소가 아닌가. 저에게 딱 맞네요. 근데 용석 씨가 활 쏘고 말을 타실 수 있나요? 당연히 없는데 영상 보니까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또 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바다 뭐 다 좋지만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즐겨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명치 두고 오늘 만나본 속초 영랑호로 훌쩍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안 조심하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속초의 영랑호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요, 삼행시 주제가 하반기였거든요. 네. 하반기로 온 삼행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시청소감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쑥이님이 주셨네요. 용석 씨 어서 오세요. 이제야 화면이 꽉 찹니다. 네. 저는 더위 먹었는지 내내 울렁거려서 집콕했어요. 더위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특히나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용석 씨를 반가워해주시는 쑥이님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드론 축구, 자기 개발도 되고 재미도 있고 집중력도 기르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자, 에스프레소 엄청 써서 못 마시는데 이제는 에스프레소랑 친해져야겠습니다. 마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석 씨 에스프레소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오. 좋아하는데 좀 물을 좀 희석해서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를 즐기기에는 처음에는 사실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화면 보니까 저도 즐기다 보면 다양한 에스프레소 즐기다 보면 아마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연. 자, 그리고 나은이 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석 씨 반갑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 더위에 입맛 없어 하셔서 점심 차려드리고 수박 손질해 드리고 왔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더운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수박 한 입 하면 맞아요. 정말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네. 느낌인데 와, 점심까지 차려드리시고 또 수박까지 드리고 오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네요. 수박 손질. 이거 잘라서 네. 통에 넣어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주시지 그러니까요. 않았을까. 나은이맘님의 그 효심이 여기까지 네.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라떼 마시고 싶다는 님입니다. 하루 종일 반질반질 청소해도 기운 센 딸내미가 한순간에 어질러 놓다니. 더운데 엄마 힘들다. 아이고, 그 더위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혼자 삼행시를 읽다 보니까 운을 띄울 새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운을 띄워주시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썰렁하시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라떼 마시고 싶다니 감사드립니다. 자, 히읗님입니다. 하! 자, 하얀 눈이 내리던 날 당신과 결혼했는데 벌써 반? 반 100살이네요. 앞으로 당신과 100년 해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와, 하반기로 이렇게 멋진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삼행시를 만들 수가 있네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히읗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작품 심영춘님입니다. 네. 하, 하모니카 경연대회에 나갔답니다. 반, 반주를 한참 하다 보니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자, 기가 막혀서 우리 형님 한 곡 부르고 인사하고 다시 부르는 순간 하모니카를 아하. 거꾸로 들고 부시네요. 어떡해요. 거꾸로 불면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소리가 나긴 나죠? 날 것 거꾸로. 같기는 한데 이상한 네. 소리가 났다고 하시니까. 네. 이걸 앞뒤 뒤로 돌려서 바람 나오는 곳으로 부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대로만 불었으면 네. 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셨을 텐데 어떤 네. 성적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아쉽기도 아하. 하고요. 이게 긴장하게 되면 네. 저러실 수 있어요. 긴장을 해서 그럼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네네. 더 멋진, 네. 다음에 더 멋진 모습, 더 멋진 경연대회에 나가서 더 멋진 공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장진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체 비만이 심합니다. 반? 반은 사람인데 반은 코끼리 다리예요. 기린처럼 날씬한 다리가 되고 싶은데 다리는 그대로고 목이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아하. 다리가 건강하신 분들이요. 네. 예. 오래 걸으실 수 있고요. 운동할 때도 편합니다. 네네. 제가 알아요. 아, 왜요? 제가 하체 비만이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예, 얼마나 건강하게 이 튼튼한 네네. 두 다리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저희 긍정적으로 장점만 예. 보자고요. 예. 목이 길어질까봐 걱정입니다. 기린될까봐. 예. 목이 길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안 좋습니다. 일자목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자, 고효숙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자, 하. 제가 뽑혔다고요? 네. 자, 반. 반나절 우울감이 싹 날아가네요. 자, 기. 기쁨 주는 강원 365 사랑해요. 고마워요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뽑혔다고 벌써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거를 뭐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죠? 네, 어떤 속담이 있죠? 뭐가 있죠? 어떤 김치국 뭐 마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김치국을 어떻게 저녁 식사로 드셨는지. 그러니까요. 저희도 사실 누가 뽑혔는지 모릅니다. 네네. 예, 저희가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요. 고효숙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당첨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마음을 조심스럽게 갖긴 저희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네. 기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그리고 한여름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네요. 반. 반나절이 지나도록 마음이 진정이 안 되네요. 기. 기간제 생활 언제 끝나나 했는데 드디어 정식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한여름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는 반까지 읽으면서 네네.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고 하셔서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신 건 그게. 아닐까 두근두근하면서 읽었는데 귀에서 정식 선생님이 되셨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네네. 저도 월요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네네. 언제든지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선생님이 되시기를 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혜민님이 주셨네요. 하얗고 부드러운 크림을 에스프레소에 얹으면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의 콤파냐가 뭡니까? 콤파냐가 아까 네. 크림이 올라가 있는 에스프레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콤파냐가 완성. 기분 전환할 때 딱이에요. 좋은 사람 멋진 공간 풍미 가득한 콤파냐 마시며 하반기 계획 세워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에스프레소의 매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 한 잔 해봐야겠네요. 네, 이혜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행시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굽니까? 고효숙님이 드디어 당첨되셨나요? 오늘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여름님. 네, 한여름님. 한여름님이 아까 저희 선생님이 되셨다는 분이 맞으시겠죠? 맞습니다. 맞나요, 용석 씨? 네, 맞습니다. 정식 선생님 선생님이 대신. 되셔서 네. 축하의 의미로 오늘 뽑히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고효숙님을 포함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그럼요. 삼행시 미션 계속 네. 돌아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염, 30도가 넘는 이 폭염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21세기 최대 재난 중에 하나로 폭염을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기후마저 빈곤층을 어려운 생활 환경으로 몰아넣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더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분들에게 냉방 용품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 폭염 취약계층,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에어컨과 같은 장비를 기부하기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주변에 적절한 냉방용품이 없어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죠? 네, 마무리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인사 좀 해주세요.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